안녕하세요. 28살 여자입니다. 현재 8년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양측 부모님들도 저희가 오래 만나왔고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빨리 결혼하고 자리 잡길 원하는 눈치이십니다. 아직 상견례는 안 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모은 돈은 6천 정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4년 뒤에 정년퇴직하실 예정이고요. 노후에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셔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고 취업 전까지 부모님이 돈 걱정 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현재 저는 20평대 후반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부모님이 대학 시절부터 전세로 마련해 주신 집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남자친구가 들어와서 살기로 했고 가전 가구만 남자친구가 새로 해오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공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취업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모은 돈은 5천 정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셨어요. 현재 어머님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따로 정년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일을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되신 걸로 알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후 대비는 딱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랑은 왕래가 거의 없고 명절 때만 간간히 연락하는 정도로만 알아요. 현재 남자친구는 어머님 여동생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고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 정도 들여요. 결혼해야 하는지 망설여지는 이유는 남자친구 어머님 때문인데요. 매우 쿨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저를 엄청 예뻐해 주세요. 7년 전에 처음 뵀었고 그 이후 분기별로 한 번씩 뵀었어요. 저를 진짜 잘 챙겨주셔서 저도 어머님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것과 남자친구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나 망설여집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머님이 늘 월 초쯤 남자친구한테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며 매달 드리는 돈에서 40만 원 정도를 더 달라고 하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어머님께 드려요. 남자친구가 버는 돈이고 본가에서 살기 때문에 생활비는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취하면 생활비 드리는 만큼 돈이 나가기도 하고요.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머님께서 소비를 자제를 못하셔서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시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드 할부를 걸어놓은 것만 현재 8개가 넘어요. 가전제품도 무조건 최신형, 제일 좋은 것으로 바꾸시려고 하고 전부 카드 할부로 사세요. 대출도 700만 원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부 하나가 끝나면 새로운 할부를 만드셔요. 할부값만 매달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어머님께서 소비를 좀 줄이시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고 남자친구도 어머님한테 얘기는 누누이 하고 있다지만 엄마가 또 뭐 가전제품 샀어. 엄마랑 오늘 어디 비싼 식당 갔다 왔어. 엄마가 어디 여행 가자고 하는데 비싼 호텔에서 호캉스 하고 싶다고 해서 예약했어. 등등 유행하고 좋은 것은 다 해보고 싶어 하시는 편이셔서 무조건 다 하려고 하세요. 거의 매달 같은 패턴이고 이번 달에는 얼마만 더 보내줘 이런 식이세요.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시면 계속 드릴 거냐라고 물어도 봤는데 그땐 안 드린다고 지금은 본가에서 살고 있고 여동생은 취준생이고 가족끼리 같이 외식하고 여행 가고 엄마가 산 가전제품도 자기가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더 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2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모아두셨다가 이번에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몇 배로 불려서 주셨습니다. 검소하신 분들이시고 두 분이 여행도 자주 다니시지만 무리해서 다니시는 편은 아니세요. 빚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 현재 저희 집에는 빚은 없습니다. 카드 할부도 최대한 안 끊으려고 하시고 무조건 비싸고 좋고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고 결제하시는 편이에요. 저도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라 남자친구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최근에 저희 둘이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불로소득 생겼다고 다 쓰지 말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라. 비상금으로 놔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용돈 드린 것도 안 받는다고 하신 거 제가 겨우 설득해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첫마디가 좋은데 여행 좀 가서 코스 요리 드시고 싶다고 하시고 엄마 얼마 줄 거야?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랑 반응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하세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십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자주 물어보시고 저 다니는 직장에 복지 혜택 같은 것도 잘 누리시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저도 부모님이랑 연락하고 지내요. 저희 부모님도 어디 여행지가 좋다더라. 저한테 오실 일이 생기시면 여기 식당이 어떠더라. 등등 잘 얘기하시고 저희 가족도 잘 놀러 다니고 잘 먹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남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남자친구가 밖에 있으면 점심, 저녁 때마다 전화하세요. 밥은 먹었냐? 집에는 언제 들어오냐? 오늘은 외박하지 마라. 엄마 아직 밥 안 먹었는데 올 때까지 기다릴까 등등. 그리고 경조사, 개인적인 일등이 있으면 무조건 남자친구랑 동행하려고 하십니다. 하루는 기분이 좀 이상했던 게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둘이 잘 놀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4시쯤 전화를 하셨어요. 직장 동료분 어머님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지금 같이 가자고. 차가 없거나 운전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장 동료분이랑 남자친구가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에요. 물론 남자친구는 지금 오랜만에 밖에 나와 있고 지금 엄마한테 가기엔 거리도 좀 멀다. 여동생이랑 가면 안 되냐고 말했는데 어머님은 남자친구랑 가고 싶다고 그럼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알아서 들어간다고 말을 했지만 그 전화 이후에 표정이 안 좋아서 계획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남자친구한테 수시로 연락하시고 더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저랑은 사이가 매우 좋은 편이고 나름 비슷한 직종이라 대화도 잘 통하고 어머님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좋아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너무 예뻐하시고 사람 됨됨이가 된 것 같고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온 만큼 저도 남자친구를 무척 사랑하고 당연히 결혼까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생각하게 되니까 사소한 것들이 너무 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다른 게 느껴져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너무 망설여져요. 추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은 보류하고 시간을 좀 갖자고 했어요. 반대도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릴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마침 남자친구도 저도 쉬는 날이라서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고 해서 대화를 해봤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노후 대비도 다 되어 있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빚 없이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현재 어머님 씀씀이와 돈 문제가 결혼하는데 굉장히 걸린다고. 내 입장에서는 돈 문제로 이해 안 되는 것들 투성이라고 전부 이야기했고 결혼해서도 달에 100씩 드리는 거 반대라고 말했어요. 지금 어머님하고 돈 문제 확실히 정리 안 하면 난 이 결혼 안 한다고도 말했어요. 시댁에 하는 만큼 친정에 똑같이 할 거라고도 못 박아뒀고요. 남자친구가 자기도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제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늘 엄마 씀씀이가 마음에 걸렸고 늘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노후 대비는 안 되어 있고 자기도 답답하다고요. 근데 이혼 전에도 이혼 후에도 엄마가 외로워 보이고 불쌍하대요. 의지할 곳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결혼 얘기 나오니까 좋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 있는 거에 더 외로워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문제는 엄마랑 수도 없이 싸워봤고 결혼하고 나면 엄마한테 돈 이렇게는 못 준다. 땡땡이랑 살아야 하고 나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고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라고도 말했대요. 점차 외식도 줄이시려고 하고 최대한 카드 할부 안 끊는다고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카드 할부 대출빚 전부 청산하고 노후 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결혼하자고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결혼 안 한다고. 역시나 저희 대화 중에 어머님이 점심시간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어머님이 고치셔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지 남편이 아니라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소한 일들로 자꾸 전화하시고 어디든 동행하려고 하시고 하면 나는 너와 어머님 사이에 내가 끼는 것 같다고. 그런 기분 느끼고 싶지 않고 연애 때 느낀 걸로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너랑 헤어질까도 진지하게 생각했을 만큼 나한테는 스트레스였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고. 제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불쌍하다. 엄마가 안쓰럽다. 이러길래 그럼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자고 했어요. 만약에 결혼하게 돼도 학가는 절대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아뒀고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대학 새내기 때부터 군대 취업 준비, 취업까지 인생에서 큰 관문들을 항상 둘이 같이 넘었었고 늘 바늘과 실처럼 붙어 있었는데 차마 헤어지자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저는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해도 상관은 없어서 당장은 결혼만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댓글들 보고 제 생각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팔직곤 절대 안 하겠습니다. 조언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 1. 혼인자금 없어서 여친 집에 들어가 살 예정인 아들한테 생활비 받았으면서 호캉스 즐기고 최신가전 할부, 달에 100씩 내는 남친 엄마 정상 아니에요. 나중에 취준생 신호 결혼자금까지 남친이 책임져야 할 텐데. 지금 남친 엄마가 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8년 교제한 거 미련 두지 마세요. 댓글 2. 40대 제 혼자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사치하지 않아도 저런 시어머니 있는 집안은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100% 힘들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 아니요. 절대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저런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었고 결국 이혼했어요. 이혼하지 않으려고 오랜 시간 참고 견뎠어요. 내 편도 들어주고 내게 미안해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만 보고 참았는데 남편은 겉으로만 미안해하고 속마음은 자기 엄마 불쌍하다였어요. 일부러 내 앞에서만 시어머니랑 다투는 척만 했을 뿐 뒤로는 생활비에 용돈까지 챙겨주고 효자더라고요. 전 천하의 나쁜 며느리 못된 아내였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결혼 전 님과 비슷한 걱정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제 탓으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이었어요. 부디 저처럼 잘못된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진짜 아니에요. 사랑, 정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결혼해서 애라도 낳으면 발 빼고 싶어도 더 힘들고 어려워요. 이혼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심이에요. 동생 같아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결혼하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댓글 3. 이혼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혼하셨을 겁니다. 결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댓글 4. 시어머님이 간병인이라면 간호사들 급여도 다 알 테고 이제 둘이 버니 생활비 배로 줄 것이다고 그림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2, 3년 후면 허리야 다리야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아들 달달 볶을 테고 남편은 처가는 여유로워 편히 사시는데 자기 엄마만 고생한다 싶어 불쌍한 생각만 들어 결국 아들 입에서 일 관둬라 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집은 있겠다. 둘이 벌어 다 어디 쓰냐. 이 계산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100만 원 들어가는 거 결혼하면 150, 200 들고 노후까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은 남친이 저리 말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처가와 비교되어 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줄 알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 딸이면 이런 자리 절대 결혼 안 시킵니다.
댓글 5. 여기에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 조언해도 쓴이는 그 남자랑 결혼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 하는 심리도 있을 거고, 너무 사랑한다면서요. 정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하지만 기혼자로서 진심으로 말하는데 후회는 100% 하게 될 거예요. 모두 본인 몫입니다.